미국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체포된 한국인 316명이 구금 8일 만에 전세기 편으로 귀국했다. 정부는 미 이민 당국과 협의해 잦은 출국 형식으로 귀국시키는 데 합의했으며 9월 12일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이번 체포 관련해서는 정치적 행정적으로 풀어내야 할 사안이 많으나 이건 정부에서 해야 할 일이고, 이번 사건을 바라보는 국민들이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건 동맹국 국민을 쇠사슬로 묶어 체포하는 과정이 그대로 뉴스에 나왔다는 사실이다. 법적으로만 따지면 이번 체포는 정당하다. 그러나 이건 이렇게 넘어갈 일이 아니다. 체포된 한국인들은 170명이 이스타 비자로, 146명은 B1, B2 비자로 미국에 입국했다. 사실 미국에서 일하려면 주재원 비자가 필요하다. 그러나 주재원 비자를 받기가 까다롭다. 이 상황에 한국이 미국에 대한 천문학적인 투자를 하고 있고, 그 상황에 현지에서 일하고 있는 한국 국민들에 대한 비자 문제가 투자자를 받아들이는 미국 행정이 못 따라가고 있는 데서 이번 사태가 발생했다. 지금까지 이렇게 편법으로 들어가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굳이 이걸 들춰내서 법적인 조치를 하는 미국 내 정치인들의 싸움에 우리 국민들이 희생양이 되었다. 반대로 한국에 관광비자로 들어와 영어 강사하는 미국인들을 쇠사슬로 묶어 체포 구금했다면 미국이 가만히 있었을까? 전쟁한다고 할 수도 있다. 이번 사태는 전형적인 힘없는 나라의 서름이다. 우리나라 중장년층들이 동창회에 나가면 여러 부류로 나뉜다. 권력과 돈을 가진 동창들은 그들끼리 와인잔을 부딪히며 여러 정보를 나누고 돈과 권력을 자랑한다. 뭐 별거 없이 빌빌대는 동창은 그 대화에 끼지도 못하고 밥만 먹고 집으로 온다. 아니, 아예 동창회에 가지도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게 냉정한 현실이며 세계 정상회의와 비슷하다. 미국이 한국의 최고 동맹국이라는 것에는 이의가 없다. 국제 정세의 현실이 그렇고 앞으로도 꽤 오랜 시간 이 상태가 유지될 것이다. 그러나 미국에게 한국은 한국이 미국을 생각하는 만큼 최고의 동맹국이 아니다. 6.25 전쟁 당시 미국이 참전한 건 중공과 완충지대가 필요했을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한반도가 공산화되면 민주진영의 최전방은 일본이 된다. 이렇게 되면 아시아 전체가 공산화될 수도 있고 미국의 아시아에 대한 정치, 경제, 문화 등의 영향력이 축소되며 세계 경찰 국가로서의 미국의 위치는 급격하게 흔들리게 된다. 물론 최근 들어 세계 정치 경제에 관여한 미국이 피로감을 드러내고 오직 미국만 잘 살면 된다라는 약간의 정책의 변화가 있기도 하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미국은 동맹국이긴 하지만 외교의 정이 어디 있고 사랑이 어디 있나? 그냥 자신의 국가의 이익이 되느냐 아니냐로 형성되어지는 외교에 냉정한 정책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다. 뭐 껍벅하면 성조기 들고 거리에 나오는 1950년대 정서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답답하다.